자요. 여러분요, 문제집에 보면 근저당권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요, 근저당권을요, 먼저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 맨 뒤에 있죠. 강의노트 맨 뒤에. 강의노트 맨 뒤에요. 근저당권 한번 보셔요. 강의노트 맨 뒤에 봤어요? 자, 근저당권 있죠? 이런 근저당권이자 저당권하고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근저당권은 딱 한 페이지 여기에 3문제가 나오는데요. 근저당권은 아주 간단해요. 의리가반대 3억이죠. 이것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최고. 이것은 동그라미 불확정이에요. 아까 우리 저당권은 뭐가 됐죠? 확정이죠. 이것은 불확정이에요. 그래서 의리요,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죠. 저당권을 여기서 봐봐. 근저당권 등기죠. 여기 보면 그 위에 채권 최고액 등기죠. 근저당권에서는 반드시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다고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존속기간 줄 거예요. 존속기간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죠? 항상요, 존속기간 등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를 등기한다? 채권 최고액하고요, 뭐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하고 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360조는요 원금 이자 위약금이죠. 원금 이자 위약금은 저당권에서는 반드시 등기해야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등기 없이도 담보돼. 거기다 써, 옆줄 긋어서 담보 옆에다 써. 뭐라 쓰냐?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해. 이자는 채권 최고액 3억 안에 산입된 것으로 봐. 산입.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걸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지연이자 1년분이죠? 우리가 저당권에서 지연이자 1년분만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근저당권에서 모두 동일하면 모두 담보가 돼. 1년 이거 필요 없어. 모두 10년, 100년 다.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죠? 그런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요. 다시 봐봐. 채권 최고액이란 말하고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런데 존속기간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원금 이자 위약금은요, 등기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봐. 지연 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인데 모두 담보돼. 모두. 저당권 실행비용은요,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근저당권은 실행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불확정이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확정을 시켜야 돼. 확정을 하면 아까 뭐라 했죠? 저당권은 뭐다? 저당권은 확정이고 근저당권은 불확정이죠?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는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확정이죠? 확정은요, 뭐냐? 결산기라든가 변제기라든가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확정이 돼.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경매 청구 시에요. 경매를 취하했다 해서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마무시 중요하죠, 이것도요. 후순위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다? 경락대금을 완납. 여러분요, 근저당권자 경매를 청구. 여러분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걸 뭐를 얘기하냐면 갑이 있고 여기요 A가요 1번 이거 근저당권이 있죠. 1번이에요. 여기 B도요 근저당권이죠. 둘 다 근저당권이에요. 그런데 이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죠? 여러분 방금 안 했어요? 경락대금 완납시지 언제예요? 경락대금 완납시 경매 청구했으니까. 그러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은 선순위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 선순위는 매각대금, 경락대금 뭐 할 때 완납시잖아요. 근저당권자는요, 자기가 경매 청구하면 경매 청구시.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경매하면 경매 청구시 확정되고,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완납시 경매 확정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요 1번 자기가 경매를 청구하죠? 자기가? 그럼 언제요? 경매 청구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그 사람은 경매 청구시 확정. 만약에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정이 됐어. 언제요? 2월 1일이요. 얼마예요? 6천만 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변제는 언제 했다? 변제는 5월 1일 날 변제했어요.
그럼 몇 개월이죠? 3개월이요. 3개월의 이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알겠죠?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죠? 포함이 돼. 알겠죠? 그런데 8월 1일 봐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2억을 또 불렸지. 2억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 2번을 말을 잘 이해해야 돼. 피담보채권 확정 후 발생한 이자는 포함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확정된 채권에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어마무시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왼쪽 실제 채무액과의 관계죠. 자, 갑이요 을이 있죠. 을이 채권 최고액 3억이죠. 그러면 채권 최고라는 말이 뭐죠? 채권 최고. 최고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얘기해. 그래서 을이 채권자죠. 결산기 때 결산을 하니까 실제가 4억이야. 등기는 얼마로 되어 있죠? 3억. 실제는 얼마죠? 4억. 알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저당을 잡죠. 그럼 저당권은 뭐다? 등기죠. 등기해가지고 이 등기를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 등기는 얼마로 되어 있죠? 3억. 실제는 얼마? 4억. 그런데 얼마를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저당권. 채무자는 얼마? 4억. 물상보증인하고 제3시익자는 얼마? 3억. 그 밑에 하나 더 써. 물상보증인이 연대 보증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 이렇게. 물상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하죠? 그럼 물상보증인이 연대 보증하면 그거 써. 플러스 4억. 플러스 4억. 이렇게 4억. 4억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해야 돼. 그런데 그 건물 봐봐, 건물이 경매했는데 매각대금이 5억이에요. 자, 봐봐, 이제 봐봐. 채권 최고액은 얼마요? 3억. 실제로는 얼마요? 4억. 경매대금은 얼마요? 5억. 그러면 을이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야. 3억. 왜? 채권 최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 그 밑에가 또 중요하죠?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의 일부를 변제, 일부 동라며 변제나 양도에도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확정 전에요, 뭐를 변경한다? 채무자를 변경하죠? 채무자를 변경하죠? 변경전은 담보되지 않고 어디 것만? 변경 후의 채무만 담보로. 왜요?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경됐죠? 변경 전의 것은 당해 전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고 변경 후의 것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나 일부를 변제나 양도한다고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17번. 1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여러분 봐봐요. 제3자를 채무자 줄거, 제3자를 채무자 맨 끝에 무효의 등기이다 이렇게. 무효의 등기다. 줄거어요? 자, 그다 써.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 그런데 여기 합의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합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가요, 채무자 아닌 사람을 채무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디로 보냐? 강의 노트요 28페이지. 여러분 강의 노트 28페이지요. 8페이지 어디로 보냐? 28페이지 봤어요? 맨 위에 봐. 맨 위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바로 밑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까 문제도 나왔잖아. 문제도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 무효, 채권자 아닌 자를 저당권자 무효.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2번 117번에 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중 채무가 줄고 일시적으로 변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써 거기다가 부종성 완화 이렇게. 우리가 저당권하고 다르죠? 부종성이 뭐가 돼 있다? 완화 이렇게. 자, 3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뭐한다? 초과.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써봐 4억.
최고액 줄거봐 3억. 4억이 3억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근저당권자는요, 채무자 겸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여러분요,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얼마를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해야 되느냐. 채무자는 얼마? 4억. 실제 채무죠? 뭐죠?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 3억. 채권 최고액이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근저당권은 채무자한테 어때요? 채권 최고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틀렸네. 채권 최고액이 아니고 어떻게? 실제 채무액이라고 해야지. 실제 채무액. 채권 최고액은 누구죠?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4번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 확정 이후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제3취득자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누구하고 제3취득자고 또 써. 그다음 위에다가 제3취득자 위에다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고 물상보증인은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3번에서는요, 채무자는 어때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비교해야 되겠죠? 5번은요, 근저당권의 채무의 이자 줄 거 있고, 등기액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봐. 등기하잖아, 별도로. 우리 저당권에서는 뭘 한다? 등기를 해. 근저당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정답은 3번. 118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근저당권은 불확정이니까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하니까. 2번은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줄 것이고, 채권의 일부를 양도 또는 바로 옆에 변제, 일부를 양도 또는 변제한다. 근저당권이 줄 것이고, 맨 끝에 이전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맨 끝에 이전하지 않는다. 알겠죠? 2번 틀렸죠. 3번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요, 첫 번째 줄 종전 소유자, 첫 번째 줄 근저당권 설정자 종전 소유자는 두 번째 줄 맨 끝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요? 종전 소유자라고 그랬죠? 종전 소유자라고 그랬죠? 지금 실제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4번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확정된 피담보 채권 4억, 채권 최고액 3억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옆에 줄거, 물상보증인 줄거, 바로 밑에다가 제3취득자라고 써야 되겠죠?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요, 언제까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한 때. 채권 최고액을 변제. 알겠죠? 그래서 실제 채무도 아니다. 딱 구별해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채무자가 변경 줄 것이고, 그럼요, 변경 전의 것을 담보한다. 변경 후의 것을 담보한다. 변경 후. 알겠죠? 줄거 변경 후 맨 끝에 담보된다. 왜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니까 채무자가 변경되어 있으니까 변경된 사람은 변경된 후의 것만 책임지면 되죠.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된다. 변경 후의 것만 뭐가 된다? 담보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19번. 그래서 11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119는요, 1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죠. 그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여러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줄거 가운데요 경매를 신청, 선순위 근저당권 줄거 두 번째 줄 끝에요 매각대금 완납할 때 확정. 2번은요 근저당권자가 줄거 가운데요 경매를 신청, 맨 끝에요 경매 신청 시에 확정했죠? 그런데 3번은요, 3번은요, 두 번째 줄 가운데요, 경매 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경매 신청이 취하.
경매 신청인 취하. 맨 끝에 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 2, 3 다 중요하죠? 3번 틀렸죠?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 줄고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 그것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줄고 담보되지 아니한다. 딱 끊어. 그 다음에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줄고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맨 끝에 여전히 담보. 그래서 그럼요 어디를 보시냐 여기 저 근저당권 맨 뒷페이지 봐. 맨 뒷페이지의 맨 위에서 맨 위에 페이지 있죠? 맨 마지막 장 맨 위에 있죠? 거기서 보면 위에 글 보면 6천만 원 돼 있죠? 확정 2월 1일 변제 5월 1일이죠? 확정은 2월 1일인데 돈은 5월 1일 날 갚았으니까 3개월간의 지연이자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런데 8월 1일 날 새로운 거래관계죠?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확정 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포함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로 보는 거죠? 맨 위에 봐야죠. 맨 위에 알겠죠? 8월 1일 거기 보겠죠? 그래서 거기로 봐야 돼. 됐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은 이 두 가지를 다 묶어 세는 거죠? 4번은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딱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19번에 5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죠? 채무자가 채권자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죠? 전부 채권이 전부 소멸? 바로 옆에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바로 옆에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맨 끝에 말소를 청구.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자, 120번은요.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 합의 줄고요.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 합의 맨 끝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도 뭐가 된다? 유효.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합의.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다. 실제 발생한 채권이다. 채권 최고액을 변제 틀렸죠? 알았죠? 실제 발생한 채무액, 실제 채무액을 변제하고 이래야죠. 실제 채무액을 변제. 채권 최고액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두 번째죠.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뭐가 된다? 확정. 그러면요, 그 이후부터는 줄 것이고, 맨 끝에 저당권과 같은 취급. 맞죠? 4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죠, 줄 거 봐. 피담보 채권이 소멸, 써, 거기다가.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이렇게.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이렇게 했어요. 됐죠?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현재의 소유자가 줄 것이고, 맨 끝에 저당권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4번은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자, 5번은요. 피담보 채무는 전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줄고 계약을 해지하고 맨 끝에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써 옆줄 긋고 119번의 5번 지문 119번의 5번 지문 그걸 보라 이 말이죠. 119번의 5번 지문 봐봐요. 똑같죠? 결산기가 경계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더 이상 거래를 할 마음이 없으면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해지하고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뭐를? 몇 번하고 몇 번이요? 2번 한번 봐봐요. 1번? 2번이요? 자,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책으로 초과하죠? 그러면 채무자인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책으로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면 안 된다고. 실제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해야 된다고.
아니. 여기 보면, 야, 오케이, 봐봐. 두 번째 줄.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죠? 이퀄 써. 실제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 이 말이에요. 실제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죠. 자요, 여러분 공동저당이죠. 자, 공동저당 참 애매하죠. 자, 한번 보셔요. 공동저당이요. 공동저당은 여러분요, 강의 노트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요, 칠판을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공동저당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림하고 똑같아. 봐. 공동저당 갑이 이렇게 을 있으면 을이요, 갑한테요, 3천만 원을 빌려주죠? 3천만 원 빌려주면 여기요, 갑의 A라는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에요, B라는 토지. 둘 다가 갑의 거예요. 그래서 갑의 A 토지하고 갑에요, B 토지. 이게 중요해요. B 토지에 공동으로 저당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경락대금이 3천 나와요. 이게 경락대금이 2천이 나와요. 그러면 3천짜리밖에 안 되는데 3천만 원 빌릴 수 없잖아요. 2천짜리에다 3천 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의하지 3천 빌려주죠. 그래서 뭐냐? 갑의 입장에서는 얼망종망한 것은 못 구가지고 큰 돈을 빌릴 수 있고요.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두 개를 저당 잡았는데 하나가 등기가 무효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잘못해서 저당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위험은 나머지에서 좀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어떻게 돼요? 분산이 돼서 좋아 나빠? 좋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을 잡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고 공동저당은 수개의 저당이다. 이렇게. 첫 번째 그게 중요해. 공동저당은 몇 개의 저당권이다? 수개의 저당권이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못망에 있는 땅이고 여기는 무실동에 있는 땅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몇 개 있다? 1부동산 1등기가 등기부가 2개예요. 1번에요. 1번에 을을 그래서 3천. 여기도 1번에 을 그래서 3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요. 2번 정 그래서, 병이죠. 병 그래서 얼마냐? 1200. 여기는 2번 정 그래서 800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만 만약에 돼 있다 등기부가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A 토지를 저당 잡고 3천, 1200, 4200 빌리고 B 토지를 저당 잡고 3800, 3800 빌린 거예요. 전체 하면 얼마나 되냐? 8천만 원 빌릴 꼴이 돼. 원래는 얼마밖에 안 빌려서 3천이죠? 그럼 여기다 뭐라 쓰냐? 여기다가 반드시 공동 담보라는 말을 그렇게 써야 돼. 여기 A 토지 이렇게. 여기다도 뭐라 쓰냐? 공동 담보라는 말을 써야 돼. 어떻게요? B 토지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쓰죠? 안 쓰면은 6천만 원 빌렸다는 말이고 이렇게 써놓으면 3천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1200, 1200에서 1200, 800, 2천에서 모두 5천만 원 빌린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동시 배당을 해요. 동시 배당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후순위가 있든 없든 후순위가 있든 없든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반드시 어떻게 하냐? 안분액을 정해. 안분액을 정해. 안분액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 A 토지하고 B 토지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을이 빌려준 돈이 얼마죠? 3천이죠. 여기 3천이죠. 3천이면 여기 A 토지고요. 을이고요. 여기도 을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A 토지와 B 토지와 경매대금을 합하면 얼마죠? 5천이죠. 5천분의 A 토지는 얼마죠? 3천이죠. 여기는요, 얼마죠? 두 개 합하면 5천이죠. B 토지는 얼마죠? 2천이죠. 여기는 1,800이고요. 여기는 1,200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3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동시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요, 이 을은 A 토지에서 을이 1,800을 받아가고요. 여기서요, 1,200을 받아가. 남은 돈이 얼마죠? 남은 돈이 1,200 남아있고, 여기는요, 800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병이요, 1,200을 받아가고, 정이 800을 받아가는 거. 이걸 이제 배당표라고 그래요. 그럼 배당표가 나면 각 부동산 배당표가 이렇게 쭉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A 토지에서는 을이 1,800, 그 다음에 병이 1,200. 그럼 B 토지에는요, 을이 1,200, 그 다음에 정이 800. 이렇게 배당표가 나와. 그러면 이게 이제 각각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이렇게 해. 그런데 우리가요, 주택임차 보호법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주택임차에는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도 우선배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대지고 이게 건물이라고 해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아.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여기하고 여기, 좀 토지하고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비례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동시배당과 똑같이. 알겠죠?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시배당은 뭐냐? 이시배당. 그러면 이시배당은 그럼 뭐냐? 만약에요. 먼저 A 토지가 경매되는데 A 토지가 그럼 A 토지 경매되면 얼마 나와? 3천이 나오죠. 3천이 나오면 이 피담보 채권에 또 전부를 을이 배당 받아가 버려. 전부를 을이 가져가 버려. 이게 이제 이시배당하고 동시배당 차이야. 동시배당은 무조건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한다. 이게 중요해. 키워드가. 그런데 이시배당은요,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전부를 배당받아 간다. 이게 중요해. 그럼 먼저요, 봐봐. 그냥 동시에 배당을 했으면 1800, 1200, 1200, 800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성질 더러워가지고 A 토지만 먼저 경매했다 이 말이죠. 그럼 3천만 원 다 가져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봐봐. 여기 병은요, 자기 것이 원래 몫이 얼마죠? 1200인데 누가 그 돈을 가져갔어? 을이 가져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병은요, 을이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을이 다른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봐. 얼마죠? 1200이죠? 이것을 대신 받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병이 대신 받아와. 왜요? 을이 병의 돈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병이 을한테 돈을 갚아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병은요, 을이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병은요, 이 을이 다른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 1200을 대신 받아와. 그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우리가 이 시배당은 먼저 경매된 토지에서 전부를 배당받는다. 이것만 딱 알면 돼. 나머지 이 시배당에서 나머지 말이 나오면 그 무조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봐.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을이 전액을 배당받는다.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받아온다 이 말이죠. 그대로 읽으면 돼. 봐봐.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 2천만 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200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을을 대신해서 받아온다. 원래는 을이 여기서 1200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병의 것 1200을 을이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병이 을의 것을 대신 받아온다.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받아가는 돈은 다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봐봐. 동시배당에서 우리가 이시배당만 보는데 이시배당의 경우는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왜 빨리 읽느냐? 절대로 틀린 대로 할 수가 없어. 어디로 틀린 대로 비틀어야 되잖아요. 이건 빌들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동시배당은 항상 계산 문제로 나와. 계산 문제. 동시배당은 안분액을 정한다. 알겠죠? 안분액을 정한다.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이시배당은 첫 번째 하나만 중요해. 하나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 돈 다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이시배당 뭐라 길게 나와. 그건 좋은 말이다 이 말이죠. 내가 방금 얘기했죠. 좋은 말이다. 틀리게 할 수가 없어. 가운데로 비틀 데가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보면 뭐냐면 이 을이 병의 것을 다 가져갔잖아 1200을. 그러니까 병은요 을이요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대신 받아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글로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내가 그럼 울 거 그러면 다시 받아오면 되겠네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 말을 어떻게 하냐?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봐봐. 31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이런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죠? 공동저당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수개의 저당권이란 말이 중요해. 수개의 저당권.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 쓰냐?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 수개의 저당권이니까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또 그래 뭐라 나왔죠? 밑에 보면 밑에 박스 봐봐. 조그맣게 공동담보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별표에서 등기부에 공동담보를 꼭 기재해야만 한다. 그다 또 써. 공동담보가 5개 이상.
공동담보가 5개 이상. 그럼 뭐를 작성해야 돼? 옆줄을 줍고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 공동담보 목록 이렇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 자요, 오른쪽이요. 동시배당을 해야 됐죠? 안분액, 중요한 말은 그 말이 그 옆에 중요해. 후순위가 있든 없든 거기다 별 하나. 그 다음에 또 뭐다? 불가분성의 예외이다. 아까 우리 불가분성의 예외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죠?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시간도 다 돼가니까.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할 때 대지와 건물에 살 때도 동시배당에 의해 산다 이 말이죠. 옆에 써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000에서 1,200, 1,800 이렇게 받아간다. 20배당은요? 20배당은 뭐죠? 먼저 A토지가 경매된다. 3,000만 원이 나오죠? 줄고 2번에요. 3,000만 원 전부를 의리배당. 그 말이 중요해. 의리배당. 3,000만 원. 2번. 3,000만 원 전부를 의리배당.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해. 무조건 쓰지 마. 다 있으니까. 알겠죠? 3,000만 원 전부를 의리배당. 그 다음에 3번요. A토지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B토지에서 받을 경매대가가 아니고 배당받을 경매대가. 얼마죠? 얼마? 1,200. B토지에서 배당받을 경매대가 1,200에서 배당받을 수, 아니요, 자수예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B토지. 이건 이 말이 아닌데, 지금 여기 좀 잘못 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 1,200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 말인데, 지금 봐봐. 지금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B토지의 경매 대가 해봐. B토지에서 받을 게 아니고 B토지의 경매 대가 2,000. B토지의 경매 대가 2,000. 약간 그렇게 돼서 어떻게 그랬어? B토지의 경매 대가 2,000에서 가로 열고 닫고 했죠? 가로 닫았죠? 안 닫으면 큰일 나.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가로 닫았죠?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200. 2,000이요. 1,200.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200. 1,200의 한도에서 선순위자 줄 것이고 을을 대비해서 저당권을 행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봐봐. A토지의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B토지의 경매대가 2,000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200의 한도에서 선순위자 을을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틀리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만하면 돼. 자, 이제 다 끝났어. 봐봐. 이제는요, 물상보증이죠? 봐. 자요, 여기 을이죠? 을이요, 3,000. 3,000인데, 봐. 여기요, 감은 채무자죠? 채무자고요. 여기 병이요, 물상보증인. 돈 3,000만 원 빌린 사람 누구예요? 갑이에요, 병이에요? 그러면 갑이 돈을, 물상보증인은요, 갑이 돈을 갚을 때 책임져, 갚지 않을 때 책임져? 돈을 갚으면 책임져, 안 져? 오케이. 그게 중요해요. 자요, 여기 1번이요. 여기 토지는 다르죠. 여기는 채무자고, 여기는 물상보증인 거고. 여기는 소홀히 있는 땅이고, 여기는 제주도 있는 땅이에요. 알겠죠? 자요, 여기요. 1번이요. 1번 을이 얼마죠? 3,000이요. 3,000. 여기 2번이요. 2번 병이요. 병이 아니네. A요. A가요. 1,200이에요. 여기요. 여기 1번요. 을이죠. 을이 3,000이에요. 3,000이요. 2번요. B가요. 800이에요. 이렇게. 지금요. 갑이 빌린 돈이 모두 얼마예요? 이걸 알아야 돼. 갑이 빌린 돈 얼마예요? 갑이 빌린 돈 얼마고 병이 빌린 돈 얼마죠? 갑이 빌린 돈 얼마예요? 갑이 빌린 돈 모두 얼마냐고? 이러면 등기법을 1년 동안 배웠는데 등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등기부 아니에요, 등기부. 얼마? 을한테 얼마? 3,000. A한테 얼마? 그래서 얼마를 빌렸어? 4,200 빌린 거 아니에요? 4,200. 알겠죠? 4,200.
여러분 말했죠? 시험 끝나면요, 바로 여러분 일주일간 쉬죠? 일주일간 쉴 때 학원에서 강의해요. 무료 강의해요. 학원에서, 수강료는 학원에서 강사료를 학원에서 지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3가지만 무료로 해요, 3가지만. 나머지는 유료 강의예요. 뭐, 유료로 아마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블로그 강의예요. 이건 블로그요. 아무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돈을 한번 후려쳐보고. 그럼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요, 실무 등기. 실무로 등기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전자 방식은 전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하고, 전세권 등기 어떻게 하고, 특히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 근저당권에 피담보채권에 감익 등기해야 돼요. 알죠? 그런 것들 실무 등기하는 거, 실무로 등기하는 거, 서류를 직접 주고 여기서 작성해봐요. 여기서는 블로그 전문가가 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하냐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사무장이 와서 해요. 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여기는요, 이런 보면, 그 원주가 지금 분양 있죠, 분양? 분양이라니까 분양이 가는 것을 할게요, 분양. 그래서 분양이 있을 때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분양권 전매 같은 거 있죠? 전매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 여기, 여러분 이게 있으면 거의 다 끝나죠. 알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할 때 실무, 등기할 때 좀 잘 봐봐. 등기부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을하고 지금 A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 있고, 병은 돈 얼마 빌렸어? 병은 돈 을한테 얼마 빌렸어? B한테 얼마 빌렸어? 그래서 여기요, 이 3천만 원은 갑이 빌린 거지, 병이 빌린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 얼마 빌렸다? 800만 빌렸다. 이 등기를 보고 이걸 알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뭐라고 써야 돼? 공동담보 목록이다. 여기도 뭐다? 공동담보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을 을한테 빌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보증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빌린 돈은 이거밖에 없죠. 이 돈 3천만 원은 갑이 빌린 거죠.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으면 보증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봐봐. 채무자께 먼저 경명이 돼서 3천. 채무자께 먼저 경명이 됐어.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을이 전부 다 배당 받는다. 을이 20배당이잖아요. 먼저 경명이 되면.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가 빌린 돈 자기가 갚았잖아요. 더 이상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병이 이제는 더 이상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증인이 그 당시에 없어져.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후수의 저당권자가 물상 보증인한테 와가지고 경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요? 이 사람은 갑을 보증 쓴 사람이지 A를 보증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다? 그러면 먼저 을이 돈을 다 받아간다? 호수의 저당권자가 물상 보증 것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마무시 중에. 자, 그러면요, 물상 보증 것이 먼저 경매됐다. 물상 보증 것이 먼저 경매됐다? 그럼 물상 보증이 열 받아, 안 받아? 왜 열 받아? 자기가 빌린 돈이야, 남이 빌린 돈이야? 그러니까 열 받죠? 그냥 쌍칼 두고 누구 쫓아가? 채무자 쫓아가야지, 채무자 쫓아가야지. 그러니까 내가요, 을의 돈 3천만 원 대신 갚아줘서 내가 경매돼가지고, 그러니까 을이 갑의 토지의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을 을이 아니고 병이 대신 가서 행사하는 거예요. 을 대신에 가서. 왜? 을의 돈을 갚아줬으니까. 몇 번을? 1번을 갚아줬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A보다 빨리.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있잖아요. 밖에 들어와서 좋은 일하고 왔대. 뭐라고 왔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하고 왔다. 뭐라고 하냐? 보증 쓰고 왔다. 그럼 밥 나와, 안 나와? 밥 안 나오죠. 야,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제 보증 썼어? 이제 찍소리 못하고 살고 있는데 채무자가 자기 것 경매해가지고 돈 갚았대. 그래서 딱 들어오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와이프한테 보고를 하죠. 채무자께서 돈을 변제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와이프가요? 앉아. 라면 끓여줄게. 그럼 컵라면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우리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채무자 소위 후수의 저당권자가 이 차이가 뭐냐? 저긴 아까 둘 다가 누구 것이다? 채무자 것이다, 이 말이고, 여기는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둘 다가 채무자 것일 때는 채무자 재산으로 돈을 다 갚아야 되니까 먼저 A 토지가 경매되면 A 토지의 호수의 저당권자는 선수의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경매될까 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둘 다 똑같으니까. 다르잖아요, 여기는.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채무자께 먼저 경매되면 채무자 소유 호수의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상보증인께 먼저 경매됐네. 마누라가요, 너 어떻게 돼서 보고하라고 해서 맨날 와가지고 무릎 꿇고 보고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집이 경매가 됐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죽을래? 같이 구해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싫으니까 쌍칼 두고 쫓아가죠. 누굴 쫓아가? 채무자. 그래서 물상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를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이걸 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으로 채무자가 돈을 빌렸으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보증인이 돈을 갚으면 보증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보증인은 어떻게 돼요? 길이게 윤종수 보증서 가지고 망했다잖아요. 윤종수 어떤 그 여자하고 둘이 비슷하게 생긴 얼굴 비슷하게 생긴 여자하고 둘이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 윤종수 걔는 항상 파산당했다잖아요. 보증서 가지고. 바로 이거 아니야 이거. 그걸 쌍칼 들고 채무자를 쫓아갔더니 채무자가 돈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얘기하죠. 그럼 봐봐요. 이제 동시배당이요. 동시에 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동시배당하면 봐봐. 을이 3,000만 원인데 여기가 2,200이에요. 여기가 2,000짜리예요. 그럼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동시배당하면 을은요 A토지에서 채무자 거에서 돈을 얼마를 받아요? 여러분 동시배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둘 다가 경매가 돼가지고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 누구예요? 그러면 돈은 누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지. 누가 갚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하면 채무자 거도 하고 보증인께 다 경매가 됐잖아요. 그래도 돈은 채무자 거에서 다 받아가. 2,200을 다 받아가. 여기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여기는 둘 다가 채무자 거일 때 그렇고 여기는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보증인이잖아요. 보증인은 언제 보증인이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그만큼만 책임을 져.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그만큼은 책임지 안 져? 안 져. 그러니까 먼저 물상보증하고 채무자가 있으면 채무자 거에서 먼저 돈을 받아가. 2,200을. 나머지 얼마가 남아? 800. 그것을 보증인 거에서 800만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동시배당해서 둘 다가 똑같이 채무자 거 있을 때 그렇다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있으면. 아니 돈 빌린 사람은 채무자인데 왜 물상보증이 돈을 갚냐고. 그렇잖아요. 돈 빌린 사람은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지. 그러니까 동시배당이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 채무자가 갚아야죠. 알겠죠? 채무자가 갚지 못한 부족의 한도 내에서 보증인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랑 오리시면 이것만 나와서 오리시면 다른 거 다 나왔는데 물상보증이라고 채무자가 있는데 둘 다가 동시에 경매가 됐다. 채무자께서 다 받고 부정한 만큼만 물상보증인께서 받는다. 알겠죠? 이시배당이다. 그러면 물상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가 됐다. 채무자 것이 멀쩡하게 있는데 채무자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 다음에 야구공무원이 들고 누구 쫓아가? 채무자 소유에 가서 저당권 행사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무자께 먼저 경매됐다. 돈 갚았다. 그럼 물상보증은 더 이상 책임져 안 져? 안 지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것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하지 말고 둘 다가 채무자 것일 때하고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일 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봐요. 밑에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여기 보면 밑에 물상보증 보면 채무자는 얼마냐? 4,200이고 물상보증인 800만 원만 변제한다. 채무자가 변제했다 책임이 없고 채무자가 변제를 안 했다 책임이 있다. 가운데 지금 1번 2번 보고 있죠? 자 그럼 3번 채무자 소유 토지가 먼저 기면 거기를 박스해. 맨 끝에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가 먼저 기면 거기를 박스해. 알겠죠? 이건 이제 20회당 3번은 뭐라냐? 20회당이라고 그래. 3번은 20회당 알겠죠? 누구께 먼저 경매됐냐 이 말이죠 지금. 이걸 20회당. 그러면 채무자께 먼저 경매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지. 그러니까 전부를 을이 배당받는다. 채권을 소멸하고 물상보증인도 책임이 없다. 따라서 거기가 중요해. 그래 거기다 별 2개. 별 하나만. 2개 하면 큰일 나. 쿠데타 일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쿠데타를 투스타가 했어. 그러니까 별을 하나만 해.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하면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마무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께 먼저 경매됐다. 물상보증인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물상보증인은 저당권자를 대표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나마 물이라도 한 잔 얻어먹어. 자 4번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이면은 무조건 누가 돈을 먼저 갚아야 돼? 채무자 거에서 2,500배 물상보증에서 얼마 빼? 500배. 알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을이 받아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봐요. 자, 121번. 드디어 끝이 보이네. 자, 121번. 공동저당의 법률관계는 복수의 부동산 위에 줄고 복수의 저당권이다. 그래서 복수 동그라미하고 물 찼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복수에다 써 한 개의 저당권 이렇게. 한 개의 저당권 이렇게. X. 한 개의 저당권 X. 복수. 여러 개의 저당권이야. 공동저당 그게 중요해. 2번. 공동저당이 되기 위해서는 줄고 공동담보의 취지. 공동담보의 취지가 기재돼야 돼. 3번.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 및 호수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줄고 동시배당 줄 것이고 동시배당 그 다음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거기까지 줄 것이고 이것은 4번에 맨 끝에 호수인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적용된다. 없는 경우에만 틀렸어. 호수인이가 뭐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4번이 틀렸다. 5번은요.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가지고 주택임차인 똑같다고 그랬죠?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똑같아. 알죠?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122번. 1번. 이시배당의 경우에 경매부동산의 후수인 저당권자는 선수인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에서 선수인자를 뭘 한다? 대위한다. 2번 공동저당권 실행에서 물상보증인 나왔네. 물상보증인 알았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먼저 경매 줄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먼저 경매 물상보증인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 1번 저당권자의 대위 변제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 줄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 거기까지만 해. 자 3번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줄고 동시에 배당 박스, 동시에 배당. 그럼 동시에 배당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언제 누구에 대해서 세 번째 줄 채무자 소유 경매대가에서 바로 옆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에서 추가로 배당한다. 알겠죠? 됐죠 지금? 자 그럼 4번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 중 그 다음에 줄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먼저 경매 채무자께 먼저 경매 됐죠? 그러면요 물상보증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먼저 경매된다? 경매대가에서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죠? 그 다음에 줄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수인 저당권자는 바로 밑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그라미하고 물상보증인 우선설 이렇게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5번 공동저당은 복수의 목적물 위에 동시에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달리하거나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될 수는 없다. 틀렸죠. 때를 달리 줄 것이고 순차적으로 순위를 달리할 수 있죠. A 토지는 1순위, B 토지는 3순위 될 수 있죠. 어차피 이미 저당권 있으면 어떡할까 할 수 없죠. 그렇죠?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 이제 보면 저당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딱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공동저당이라는 것이 봐봐. 공동저당에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 동일한 채무자 소유냐?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냐 이걸 구별을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동시배당 안 보내고 정한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물상보증하고 채무자가 있을 때는 항상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다? 채무자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동시배당이면 채무자까지 다 뺀다. 부족한 것만 물상보증이다. 만약에 이시배당이다. 채무자께 먼저 경매될 수 있고 물상보증이 먼저 경매될 수 있다. 채무자가 먼저 경매된다. 그럼 다행이죠. 근데 물상보증이 먼저 경매된다? 열 받죠. 쌍칼 두고 누구 쫓아가? 채무자 걸 쫓아간다. 채무자가 먼저 갖고 물상보증한테 쫓아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되면 채무자 소유 후수의 저당권자는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같을 때는 동시배당하면 이렇게 안분행을 정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시배당이다. A 토지가 먼저 경매될 수 있고 B 토지가 먼저 경매될 수 있죠?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돈을 다 받아가. 그걸 이시배당일 때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수의 저당권자는 선수의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수자를 대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개가 다 채무자 것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 것인지 지금 당장 이해가 100% 안 와도 물상보증하고 채무자 것인지 둘 다가 채무자 것인지 이걸 먼저 알아고. 알겠죠? 그래서 동시배당하고 이시배당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고 나서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 것은 집에 가가지고 옆에 남편한테 물어봐. 당신이 만약에 가가지고 보증서 갔다 그러면 내가 열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물어봐. 그러면 열 받는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주 간단해. 이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그 국가고시는 다 했고요.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제목부터인데 여기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이요. 지금까지 나왔던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하라 그렇지 않고 그대로 치르는 거예요. 그대로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요. 민총하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것을요,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꾸 여러분요,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책을 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요, 책을 이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려니까 막막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차라리 여러분요, 뭐가 빠르냐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미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뭐 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좀 스피드 있게 해가지고요, 그걸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한두 번 만약에 1차만 한다고 하면 이것만 여러분요, 두세 번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음 주 수요일날 오전에 9시 반에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는요, 물권법 있죠? 물권법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권법 있죠? 그래서 물권법에서요, 한 20문제 정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문제나 20문제나. 물권법에서만. 알겠죠? 물권법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목요일 날 있죠? 아니다. 금요일 날 정도의 채권법에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한꺼번에 다 보기는 힘드니까요. 그럼 여기 지금 있죠? 이게 다음 주요.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 물권법. 그러면 헷갈리겠네요.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알겠죠? 물권, 채권, 민총이에요? 물권 했으니까 물권법 해. 그냥, 그래도.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에서 수요일 날이요. 한 20문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낼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도 틀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했죠? 문제집 한 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이에요. 모든 문제가 똑같아. 공부를 잘 안 된 사람은 새로 거면 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모든 게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국가고시 기출문제 만드는 거 있죠? 이 문제는 지문이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여러분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봤는데 국가고시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있을 수 없어요. 알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이런 물권법 있죠? 물권법에서 수요일 보고, 그 다음에 하루 건너가서 금요일 날 채권법을 보고. 알죠?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있죠? 월요일이랑, 다시 그 다음 수요일 있죠? 수요일 날 민총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요, 특별법은, 다음 주 수요일 날요, 특별법 오전이고요. 오전반은 주택임대차보호부터 계속하고요. 야간반은 집합법무부터 하도록. 야간반은, 부동산 실명법을 이미 다 강의해놨거든요.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꼭 한번 보셔요. 오전반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명법 해왔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란 말이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